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부분, 메이저한 거 2개, 마이너한 거 1개, 요것을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놨었죠. 그 이후에 바로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반영되는 걸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후에 튀는 것 없이 아주 매끄럽게 경로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주 부드럽게 궤적이 잘 적용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훨씬 더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더 봐야죠. 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개선된 부분이 제가 이미 개선사항을 언급했던 그 노스업과 어드밴스업, 즉 지도를 구현하는 방법, 그것이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개선됐냐, 지금 제가 보는 대로 움직인 것이 어드밴스업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정치를 할 때 내가 바라보는 위치, 방향과 지도, 그다음 진행할 방향 같은 참조하는 그런 어떤 보는 방식이죠. 운동마다 세팅 자체가 노스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업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탐색 설정으로 가서 탐색 보기라는 게 있어요. 탐색 보기가 예전에는 노스업이 기본 세팅이었습니다. 노스업이 위로 갔었다고. 그 다음 어드밴스업이 밑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노스업, 즉 노스업으로 보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자, 노스업을 하게 되면 지도 중심으로 내가 화살표가 돼가지고 화살표만 움직입니다. 지도는 가만히 있고.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내 시계 직선 방향이 북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보죠. 이게 노스업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도를 이용해서 바로 내가 진행할 방향이라든가 현재 위치를
빨리 인지하는데 도움이 잘 안 되죠. 훈련되더라도 지도 정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기본 세팅 자체가 어드밴스 업이 모든 운동의 기본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하나만 이 노스업에서 어드밴스업으로 바꾸더라도 다 바뀐 게 아니라 일일이 그 운동을 할 때마다 바꿔놔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웠어요. 근데 이 기본 디폴트가 어드밴스 업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시피 내가 가는 방향에, 바라보는 방향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도를 맞춰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번 아주 빠른 업데이트 통해서 제가 이 어메이즈 PC라는 회사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 TRX3 프로에 대한 광고가 언제 저한테 요청이 왔냐면, 출시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그 시점에서 저한테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달 이전에 출시를 하면서 국내 뭐 테크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해외 그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미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 다음 그 리뷰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그다음 긍정적인 평가들이 지금도 많이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시를 하고 한 달이 한참 지난 후에 저한테 광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는 아마 TRX3 프로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여달라는 그런 어떤 의중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 유튜버가 조회수를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또 실제 조회수가 높은 채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에 대한 요청이 왔다는 것은 그런 성능 개선, 지금 출시하고 한 달 후에 뭔가 완성도를 높이거나 다음 어떤 그 차기작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 그것이 업데이트로 불과 올린 지 이틀 내에 업데이트로 지금 반영이 돼서 제가 언급했던 대표적인 메이저한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은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한테 그 자문이나 광고 요청 언제 오냐면, 제품이 이제 기획 단계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제품의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테스트를 해달라, 또는 출시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뭐 개선사항 같은 것들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특이하게 이 TRX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한 달이 훌쩍 넘은 시점에 저한테 광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즈핏이 상당히 그 고객 중심적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영상 올리고 이틀 내에 바로 업데이트,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바로 이루어져서 바로 개선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기대됩니다. 이런 반응 속도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계속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광고를 받기 전부터도 저는 이미 TRX2를 만족했고, TRX3로 가면서 진짜 why pay more가 된 겁니다. 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기존 가지고 있던 숨도 감이 스마트워치 다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완전 방전된 상태로 처박혀 있어요. 그만큼 그 시계 하나로 제가 활동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 중에 특정 어떤 환경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뭐 정글 상황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 튼튼하고 방수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수중 랜턴의 역할, 임시 랜턴 역할까지 할 정도로, 해루지라든가 무인도 활동할 때 헤드랜턴이 없더라도 이 지금 반영된 5에 랜턴은 있다 그러면 해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찾게 하는 드론한테 신호를, 아니면 해경한테
구조 신호로가 될 만하다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끔 그렇게 소비자를 만족시켰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특별하게 이 어메이지핏이 고프로처럼 똥볼을 차지한다 그러면 저는 업그레이드된 상태 업그레이드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한 번쯤 볼 겁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이 고프로나 DJI 액션캠을 스마트워치 즉 TX3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TX3 프로도 지금 이 기능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리모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도 어떻게 보면 깨알 같은 효용성이에요. 이게 20m 밖에서도 아주 잘 잡힙니다. 그런 것들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소비자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음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고프로와 같이 소비자 의견들을 무시해서 결국 DJI한테 완전히 잡아먹혀 버렸던 그런 기업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죠. 이렇게 소비자 엔드 유저의 요구를 빨리빨리 대응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계속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도 개인적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가민, 순토, 그 다음 지금 결론적으로 가성비 제품이라고 소개됐던 어메이지핏 당시의 2입니다. 2도 써서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나머지 좀 가격이 좀 됐던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는 성능도 만족스럽고 뭐 불편 요소 없고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가 정말 길었어요. 그 다음 TX3로 넘어가면서 지도 기능이 포함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등산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 가민 포트엑스 같은 게 401이나 뭐 801 정도 제가 늘 테스트해서 점검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지도 없이 선형만 나오는 거로도 충분히 등산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 또는 아니면 안전한 일행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한 등산을 하기 위해서 보조 안전장치로 그런 GPS 장비를 챙겨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 TX2에서 TX3로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수긍할 만했다. 그래서 등산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TX3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노선입니다. TX2의 선형 방식에서 그 다음 TX3의 지도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되다 보니까 두 개의 실제 GPS 작동했을 때 사용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TX3가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2에서 3로 거쳐왔다는 거죠. 근데 3에서 프로로 가면서 이제 직접적인 시계의 독립적 사용 기능이 이제 반영된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개선점입니다. 그 다음 언급했던 것처럼 GPS 성능이 개선됐고 그 다음 이 수상 활동 또 수중 활동까지 커버되는 기능이 더 전문적으로 거의 준 다이버 컴퓨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TX 프로의 또 차별화된 기능 상승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50만 원대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뭐 세일하고 가면 4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일반적인 지상 활동 뿐만 아니라 중, 수상 활동을 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계 하나로 웬만한 어떤 활동에서 충분히 보조적인 안전장치로 그런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스마트워치로 활용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광고 별도입니다. 이 광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메이지핏 프로의 딱 가성비, 일반적인 가벼운 운동들, 그 다음 일반적인 뭐 잘 알려진 등산로를 바탕으로 한 이런 등산 활동 그런 것을 즐기고
또 보조적인 이런 안전장비를 챙겨갈 만한 딱 수준은 TRX3에서 거의 구현이 끝났습니다. TRX3로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TRX3 프로의 가치는 뭐냐면 이제는 수중 활동까지 레저 활동의 폭을 완전히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TRX3 프로에는 스카이다이빙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카이다이빙 하지 않기 때문에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어떤 평가하기 어려워서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말고 지상, 그 다음 상, 수, 중, 그 다음 공중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대부분 레포츠가 이 시계 하나에 다 커버가 되는 그 정도로 기능의 확장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저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활동을 골고루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50만 원대면 아주 괜찮아요. 왜 why pay more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와 안전 장비로서의 역할을 다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개별적으로 살려면 예전에 저 같은 거 다이빙 초반에 갈 때 다이빙 컴퓨터 이만한 거 있습니다. 이거 뭐 200만 원 하고 그랬어요.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굳이 전문적으로 다이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레크레이션 범위 내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이든 프리 다이빙이든 충분히 지금 이 TRX 프로 3에 있는 기능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우리가 그 활동할 때마다 다 그 장비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공중, 지상, 수상, 수중 네 가지의 활동의 기본적인 레크레이션 범주입니다. 레크레이션 범주에 포함되는 그 활동은 이 시계 안으로 끝난다는 건 상당히 어떤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도 가격 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래는 각각의 기능들이 특화된 걸 살려면 뭐 싼 건 7, 80, 비싼 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스마트워치라 하더라도 그걸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언급했다시피 단순히 등산만 즐기거나 아니면 런닝만 즐기는 입장에서는 TRX3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의 마지노선이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쓰기 전에 TRX3로도 뭐 등산, 뭐 정글 제가 오지도 갔다 오고 또 챙겨갔었단 말이죠. 그 다음 일상, 그 다음 뭐 카약 수상 활동, 뭐 수중 활동 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TRX 프로 3로 요번에 출시를 하면서 TRX4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 기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TRX3에서 TRX 프로로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한 기능이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사실 배터리 소모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뭐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 TRX3보다는 배터리 소모율이 좀 더 빨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TRX3가 2주에 한 번씩 안 충전했다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뭐 일반적인 뭐 하루에 운동도 하고 한두 시간 하고 AOD도 키고 뭐 여러 가지 기반 뭐 심박수 다 기능을 썼을 때 한 2주 정도 간단 말입니다. 근데 TRX3 프로로 가면서 그렇게 한번 써보니까 11일에서 12일 하루 2, 3일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율이 좀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기능이 아까처럼 다양하게 더 향상되면서 내부의 배터리 소모, 부품이 더 집접화되고 더 고성능화 되니까 배터리 소모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분명히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완한 마지막 방법은 사이즈를 여기서 더 크게 키우기에는 부담되죠. 그래서 아마 가민의 그 솔라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처럼 아마 태양광 버전이 아마 TRX4부터 나오지 않을까. 고전의 과도기적인 어떤 모습의 TRX3 프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TRX 제품 자체를 가성비 제품이라고 선택하고 만족해 쓰고 있는데 그 가성비의 기준, 즉 why pay more,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만족해 하는 그 수준의 가격 범위가 사실은 30만 원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TX 시리즈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60만 원대
시계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가성비 제품이라 부르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제 가성비의 뭐 TRX 시리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성능과 프리미엄의 TRX 시리즈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시리즈부터는 아마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자체에서 한계백을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50만 원도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여러 다이빙이라든가 아니면 수중 활동 또는 수상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시계에 대한 기능, 프로로 업그레이드됨으로 인한 이 확장된 기능에 정말 만족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러닝하고 단순히 그냥 뭐 산길 다니고 등산로 다니고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상과 특정 운동에 한정된 사람들의 활동에 딱 제한된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TRX3 프로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뭐 요구라든가 니드가 없어요. 충분히 기존 TRX3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TRX3는 정말 잘 만들어진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50만 원대 가격에 수중 기능 이거 빼면 사실 저도 구매는 선뜻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 제가 이걸 광고로 받지 않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왜냐면 지금 TRX3가 워낙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고 배터리가 이렇게 1년이 지났어도 짱짱한데, 굳이 수중 저 다이빙 안 하거든요. 요즘 잘 그냥 프리다이빙 충분히 지금 TRX3가 커버됩니다. 육상 활동 지금까지 잘 썼고, TRX2에서 선형적인 그 지도로도 잘 활용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민의 포트렉스 401과 801을 쓰면서 그 선형적인 그 궤적만 있어도 정말 저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 정글에서도 길 찾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물론 조금 욕심을 더하는 것은 지도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시계의 독립적 기능으로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갑자기 방전되거나 고장이 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방전돼 버리게 되면, 이 기능이 꺼져버리면 TRX2는 어떻게 보면 좀 기능에 상당한 한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TRX3가 자체 지도 내장 기능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어떤 주변 환경을 빨리 파악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 굳이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또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진보적 혁신이었어요. 2에서 3만으로도. 그런데 TX3에서 프로로 가면서 혁신적인 요소는 사실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 기능 빼고는 일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육상의 활동에 한정된 분들은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벽은 좀 있다. 3를 쓰시면서 그냥 제한된 육상 활동 중심으로 하던 분들은 굳이 프로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낀다. 자, 그런데 제가 이 TRX3 프로의 이 수중 활동에 왜 제가 높은 점수를 주냐면, 수중과 수상 활동에 왜 높은 점수를 주냐면, 올해 있었던 해경분의 순직사고 또는 내년 뉴스에 나오는 해루질,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요거에 빗대서 본다 그러면 이 TRX3 프로의 이 수중, 수상의 안전 기능은 상당한 혁신입니다. 육상 활동만 하는 사람들, 그 제한적 활동하는 사람들은 체감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안전 기능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 사례를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그 드론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법, 안전 지침을 새롭게 만들으라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재난 당사자죠. 사고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계속 전달하는 능동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제한된단 말이죠. 들고 이거 생존 수영에서 떠있기도 힘든데 이걸로 통화하기도 어렵죠. 또 배터리가 나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실제 몸 안에 가장 가깝고 그다음 사용하기 편한 게 이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SOS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걸로 전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생존 수영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지금 잡고 있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갯바위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 이 손 자체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안전적인 장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TX3 프로에서 지금 구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분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이게 해로질을 하다 보면 물이 빠졌을 때 이 서치라이트나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가지고도 계속 이 생물, 해양 생물들 채집하다 보면 이 물 들어온 타이밍을 놓치거나 물 들어온 이 속도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무 때문에 육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스마트폰이 만약에 꺼져 버렸다거나 물에 빠뜨려 버렸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 TX3 프로의 독립적인 이 지도 경로 기능은 이게 생존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동 생성 기능을 딱 해가지고 길 찾기를 딱 시켜버리면 물론 지도상에서도 여기가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어느 방향 어느 위치에 내가 있구나를 당연히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을 형성시켜 주죠. 그러니까 안전한 육지까지의 최단거리 이 경로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도움 없이 내가 해무가 낀 물이 막 차들어오는 불빛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자체의 랜턴 후레쉬 기능과 시계의 경로 생성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고립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육지 쪽으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해저질 해보신 분은 분명히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고립되는 경험이 있을 거고, 바다의 어선의 불빛과 육지의 불빛이 헷갈려 가지고 방향이 탐지가 안 돼서 뺑글뺑글 돌거나 잘못되는 경우를 관계가 많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무인도에 가가지고 밤에 해루질을 하다가 자꾸 생물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내가 예상했던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위치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람이 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이탈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생존 상황을 가는 거죠. 그때 이 시기에 SOS 기능 또는 랜턴 기능, 그 다음 지도 이 자동 경로 설정 기능은 여러분한테 생존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이 다양한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이 될 거지만 그냥 단순히 등산하고 달리기 하는 그 정도의 활동에 제한된 사람들은 잘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TX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들을 위한 시계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일상에서 야외 활동의 기본적인 수준만 하시는 분들 위한 그 기능은 이미 TX3에서 다 끝내놨어요. 프로는 말 그대로 진짜 프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활동들, 그 다음 이 레크레이션 범위가 육상 중심에서 해상과 공중까지 아주 폭넓게 커버링하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준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폰은 대략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폰은 태양광 충전 기능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X4에서. 그러면서 지금 부족한 배터리에 대한 소모 그 효율을 그걸로 보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시기가 더 커지게 되면 더 무거워지고 또 그다음 휴대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계 크기는 이게 맥시멈 48mm가 맥시멈 같고, 아마 여기에 태양광 충전 기능, 즉 우리가 가민이나 다른 제품에서 솔라 기능이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기능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그리고 기존 TX3 프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넣었던 이런 기능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확도를 더 개선시킨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상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이 대장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넣었다고 해서 만약에 가격을 지금에서 50만 원도 사실 어쩌면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빙 기능이나 수상 활동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중이나 수상 활동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50만 원대의 가격, 물론 할인하면 40만 원대긴 하지만 그 가격대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 새롭게 내가 그런 활동도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 한 4, 5년 동안 내가 기술적으로 계속 활동 범위를 넓혀가겠다. 그러면서 혹시 그 활동을 넓히는 과정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시계에서 보완을, 얘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액세서리로서, EDC로서 그런 시계, 스마트워치, 그것도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워치가 필요하다면 TX3 프로는 그 니즈를 잘 반영한 겁니다.